안녕하세요. 오늘은 7장 축이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3개 파트로 나눠 가지고 25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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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료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축이음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을 전달할 때 원동축과 종동축을 고정시켜서 이제 동력을 전달시켜 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즉 커플링은 회전 중에 접속과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한번 커플링 연결해 놓으면은 우리가 동력을 정지시키지 않고는 도중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커플링이고요. 클러치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동력을 끊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을 클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은 우리가 모터에서 그 다음에 커플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하가 걸리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모터에서 나오는 샤프트하고 그 다음에 종동축, 그러니까 부하가 걸리는 기계의 그 축하고가 볼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모터를 멈추지 않는 이상 이게 그 동력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커플링이고요. 그다음에 클러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스틱, 매뉴얼 타입이죠. 매뉴얼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나타난 것 같이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러치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현재 클러치판 보면은 지금 동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클러치 페달 누르면 이게 딱 누르면서 그게 왼쪽으로 딱 붙거든요. 그러면 동력이 전달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변속기로 연결돼서 그게 추진축에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틱 같은 경우에는 기아 변속을 할 때 클러치를 밟고 즉 우리가 동력을 끊어준 다음에 기어 변속하고 다시 슬그머니 클러치 페달을 놓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클러치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동력을 끊었다 붙였다 즉 연결해 줬다 끊고 연결해 주는 것을 갖다가 클러치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좀 더 설명드리면 축임이라고 하는 것은 축과 어, 축을 연결하는 기계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축임에는 커플링하고 클러치로 분류가 되고 있고 다시 커플링을 정의를 내리면은 운전 중에 결합을 끊을 수 없는 영구적인 축이음을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즉 한번 장착한 후에는 분해하지 않으면은 연결의 분리가 불가능한 것 이것을 커플링이라고 하고요. 클러치라고 하는 것은 운전 중에 필요에 따라서 결합을 끊을 수 있는 탈착이 가능한 축이음을 클러치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하나 볼까요? 다음 문제는 제가 그 공무원 시험, 그 9급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원동축에서 종동축으로 동력을 전달할 경우 두 축 사이에 설치하여 원동축을 정지시키지 않으면서 동력을 끊고 연결할 수 있는 기요소를 뭐라고 하는 건지 1번 체인, 2번 베어링, 3번 클러치, 4번 타임벨트 어떤 걸까요? 아주 쉽죠? 클러치죠. 그래서 제가 풀이에다가 적어놨듯이 클러치라고 하는 것은 운전 중 필요에 따라 동력을 끊고 연결할 수 있는 즉 탈착이 가능한 축이음을 우리가 클러치라고 합니다. 지금 7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참고로 기사시험도 그렇고 공무원시험도 그렇고 과락이란 점수가 있어요. 보통 과락 점수로 40점이거든요. 그래서 40점, 즉 20문제 중에 8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
기본적인 문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쉽다고 등한시하지 말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은 먼저 커플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알아보죠. 자세한 설명은 또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자, 메뉴에 축선이, 즉 두 축이 동일한 직선상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정 커플링하고 플렉시블 커플링으로 나눠지고, 다시 고정 커플링은 원통 커플링과 플랜지 커플링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원통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위에 왼쪽 그림과 같이 두 축이 있고 거기에 원통을 끼워요. 원통 속에 그러니까 두 축을 끼워 넣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키를 박지 않으면은 그 축이 겉돌잖아요. 그래서 유효사체 키를 박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회전 운동을 하다 보면은 키가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럼 빠져나오면은 또 위험하기도 하고 또 동력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다가 이와 같이 키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커버를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그림은 플랜지 커플링이에요. 플랜지 커플링은 양 그 샤프트 끝에다가 판을 붙이는 거예요. 플랜지를 붙이는 거예요. 플랜지를 붙이고 거기에 나사로 조이면은 두 축이 연결되겠죠. 이와 같은 것을 플랜지 커플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렉시블 커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플랜지형 타입인데요. 위에 플랜지형 고정 커플링은 플랜지 커플링은 좀 다른 점은 위는 에, 나사 같은 걸로 완전히 고정시키는 말하고 아래는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두 판 플랜지에 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체인이랄지 고무로 이렇게 감으면은 이 축이 약간 유격이 있더라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플렉시블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렉시블 커플링은 플랜지형, 그 다음에 기어형, 체인형, 기타 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십시다. 가운데 보면은 두 축이 평행으로 돼 있어요. 약간 평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 축선이 평행인 경우에 사용하는 커플링을 올덤 커플링이라고 해요. 이때 두 축 사이에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운데 중간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판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동력을 전달하도록 하는 매개체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축선이 교차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다음 그림에서 나오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특히 트럭, 후륜 자동차인 경우에 엔진에서 동력이 나와가지고 후륜까지 직선을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각도를 주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유니버설 커플링이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이제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죠. 먼저 고정 커플링, 말 그대로 픽스 커플링이에요. 자, 그림 위쪽에 있는 바와 같이 일직선상에 있는 두 축을 볼트 또는 키를 사용하여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즉, 두 축 사이의 상호 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 커플링이며 보통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원통 커플링이 있고 플랜지 커플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유연성 커플링, 우리가 보통 플렉시블 커플링이라고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일직선 위의 두 축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고 두 축 사이에는 약간의 유격, 이동이 가능합니다. 축의 신축이랄지 탄성 변형 등에 의한 축 중심의 불일치를 이제 우리가 좀 완화시키고 원활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플렉시블 커플링입니다. 다음은 이제 올덤 커플링. 올덤 커플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축이 평행할 때 사용하고 두 축 사이 거리가 매우 좀 가까울 때 사용하는 축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중간 매개체가 우리가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동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니버설 조인트. 유니버설 조인트는 두 축의 중심선이 어느 각도로 좀 교차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중심선 각도가 운전 중에 약간 변화하더라도 자유로운 운동 전달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공무원 시험 출제입니다. 어, 문제 1번. 두 개의 축이 일직선에서 약간 평행하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 사용되는 축의 이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번 워프 커플링, 2번 올던 커플링, 3번 플래닛 커플링, 4번 플렉시블 커플링. 이게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약간 축이 평행하는 축에 사용하는 것은 올던 커플링,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보통 이제 기사 시험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최근 1년, 2년 그에 출제했던 문제는 좀 출제를 피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 3년 뒤에 출제를 또 할 때 보통 출제자들이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문제들은 계속 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1, 2년 뒤에 낸 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을 좀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사지선다형도 좀 바꿨죠. 그래서 즉 이번에는 이제 축이음 중 서로 평행한 두 축 사이의 회전을 전달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래서 플랜지 커플링, 물림 클러치, 올던 커플링, 후크 만능 이음. 자, 올던 커플링이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커플링의 이제 종류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커플링은 고정 커플링, 플렉시블 커플링, 올던 커플링, 유니버설 커플링이 있고, 다시 고정 커플링은 원통 커플링하고 플랜지 커플링이 있습니다. 다시 원통 커플링은 다시 머프 커플링, 클램프 커플링, 마찰 클립 커플링, 반중첩 커플링, 셀러 커플링, 단조 커플링, 조립 플랜지 커플링이 있습니다. 자, 이제 클러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클러치는 운전 중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동력을 끊었다, 붙였다, 즉 끊고 연결할 수 있는 탈착이 가능한 축의음을 클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러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클로 클러치, 클로 클러치는 이빨이 있는 클러치를 말해요. 즉 턱 또는 이로 맞물려 연결되는 클러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 클러치. 마찰 클러치는 접촉면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동력을 끊었다 붙였다 하는 클러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유체 클러치. 이제 우리가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원동축의 회전에 의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동력을 단속하는 클러치. 그냥 뭐 쉽게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선풍기를 한쪽에서 돌리고 반대편에 선풍기를 갖다 놓으면 이쪽에서 이제 공기 흐름이죠. 여기서는 선풍기 같은 경우는 공기를 회전시키면 거기 바람이 원심력에서 앞에 있는 선풍기를 돌리게 되죠.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뭐 임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공기 클러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체의 매개체를 이용하면 유체 클러치라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일방향 클러치. 구동축이 종동축보다 속도가 좀 느릴 때 종동축이 좀 자유롭게 공전 가능하도록 한쪽 방향으로만 동력을 전달시키는 것. 즉 반대 방향으로는 동력 전달이 불가능한 것을 일방향 클러치. 여러분들 일방향 클러치는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테니스 코트에 가면은 테니스 네트를 갖다 설치할 때 우리 앞방향으로만 돌리면은 거기 그 갈림 고리가 있어가지고 앞방향으로는 돌아가고 그 다음에 놓으면은 걸림새가 있어가지고 뒤로 안 돌아가죠. 그게 일방향 클러치예요. 뭐 배구니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방향 클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러치 분류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확동 클러치. 이제 확동 클러치는 맞물림 클러치하고 세레시안 클러치,
있고요. 그다음에 마찰 클러치. 마찰 클러치는 이제 축방향 클러치, 즉 축향 클러치. 축향 클러치는 이제 그 판이 원판이냐 원추냐에 따라 가지고 원판 클러치, 원축 클러치에 나눠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주 클러치. 원주 클러치는 블록 클러치, 분할링 클러치, 밴드 클러치가 나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기 클러치가 있고, 그다음에 원심력에 의한 클러치를 원심 클러치라고 하는데, 원심 클러치하고 유축 클러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축이임을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보너스로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할지는데, 그다음에 기사 시험 하는 데서 보너스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플링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은 회전 및 중량의 균형 등을 고려할 것, 중심을 정확히 맞출 것, 그 다음에 조립하고 분해 및 설치 작업 등이 용이할 것, 그 다음에 경량 소형으로 할 것, 그 다음에 진동에 강한 구조일 것, 전동 능력이 클 것, 가능하면 회전면에 돌기물이 없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윤활 등이 불필요할 것, 그 다음에 동력 토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구조로 할 것,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할 것, 뭐 이와 같은 사항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러치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서는 접촉면에 대한 마찰 계수 크기가 적절할 것. 특히 우리가 마찰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마찰 계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성력을 작게 하기 위하여 소형 경량으로 할 것. 다음은 마모 발생에 대하여 적절한 수정이 가능할 것. 네 번째, 마찰열을 충분히 제거하여 눌러붙기 등이 생기지 않을 것. 다섯 번째, 클러치는 좀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끊고 붙였다가 쉽게 쉬어야 되죠. 그래서 원활한 단속이 가능할 것. 여섯 번째, 단속할 때 큰 외력이 불필요할 것. 즉, 접촉면을 밀어붙이는 힘이 좀 적절할 것. 일곱 번째, 균형 상태가 양호할 것 등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커플링으로 와가지고요.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죠. 먼저 고정 커플링. 첫 번째 이제 원통 커플링이 있는데, 원통 커플링은 이제 커플링 중에서 구조가 가장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원통 파이프에다가 양쪽에 우리가 샤프트를 껴넣고 그 다음에 키를 박으면 되잖아요. 즉 두 축의 중심을 맞추는 데 사용하고, 접촉부에 원통 보스를 끼워서 키나 어, 이제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종류로서는 이제 버프 커플링, 마찰 원통 커플링, 셀러 커플링, 반중첩 커플링, 분할 원통 커플링으로 또 나눠집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커플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 커플링 내에서 그 면압력을 구하는 거예요. 면압력.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우리 6장에서 많이 배웠던 저널에서 배웠던 그림, 오른쪽 그림을 먼저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베어링을 지탱하는 부분을 전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월이 우리가 이제 닿는 뭐 하중위를 구한다랄지 면압을 구할 때 면적을 구할 때 지금 오른쪽 그림 보면은 우리가 실제 전월이 닿는 부분은 반원통이에요. 그렇지만은 면적을 구할 때는 투영 면적을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D 직경 D 곱하기 전월 길이 L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 설명할 때도 이제 앞으로 베어링이랄지 브레이크랄지 그 다음에 커플링에서 또 계속 반복되는데, 이때 닿는 면적을 구할 때는 실제 닿는 면적이 아니고 투영 면적을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와 같이 투영 면적 계산한지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왼쪽 그림이에요. 자, 왼쪽 그림을 좀 설명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위에 우리가 용어를 좀 한 번 더 읽고 넘어가죠. T는 추구 비틀 모멘트를 의미하고 Q는 마찰면에 작용하는 전 수직력을 말해요. 그 다음에 스몰 p는 원통과 축 사이의 그 압력을 말하고, 라지 L은 커플링 원통의 전 길이를 말하고, 밀크로는 축과 커플링 사이 마찰 교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가지고 여기서 라지 P는 원통을 조이는 힘, 그 다음에 라지 F는 전 마찰력, 스몰 D는 축지름, 그 다음에 스몰 D 즉 축지름 직경 곱하기 L, 라지 L은 우리가 커플링 원통 길이잖아요. DL은 투영 면적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은 실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축이 있고 바깥에 커플링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일부분 미소 우리가 면적에 그 받는 우리가 이제 뭐 힘 같은 걸 구하기 위해서 오른쪽 같이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미소 이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각을 이제 D파이, 아주 작은 각이라고 보죠. 여기 크게를 쓴다면은, 그러면 여기 우리가 접촉 면적은 원주 길이는 이제 R D파이죠. 그 다음에 이 원통 길이가 L이죠. 그러면 면적이 L R D파이예요. 여기다가 면압 P를 곱하면은 여기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화살표 방향 힘이에요. 그러면 수직 방향은 화살표 방향에 사인 파이만 되잖아요. 그게 오른쪽 B 그림 아랫부분에 오른쪽 있는 P 사인 파이 L R D 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래서 축하고 원통은 접촉 면압을 우리가 구한다면 P는 우리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수직력과 P 사인 파이 L R D 파이를 적분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상수가 되는 P R L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0에서 파이까지 사인 파이 D 파이. 그래서 사인 파이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죠. 그래서 P R L 마이너스 코사인은 0에서 파이까지. 그래서 P D 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압은 즉 접촉 면압은 P는 하중 P 나누기 D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영 면적을 계산하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여기서 입증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전 원주에 작용하는 마찰력 F를 말합니다. F는 마찰력은 미끄러운 Q죠. 여기서 Q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파이 DL이 되는 거죠. P 곱하기 파이 D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쓰면은 밀크론 파이, 왜냐면 PDL은 위에서 우리가 P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밀크론 파이 P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구 비틀 모멘트 T는 F 곱하기 반경 2분의 T죠. 이것은 다시 F 대신 위에서 F 대신에 앞에 있는 밀크론 Q를 가져오면 밀크론 Q 2분의 T가 되고, 다시 위에식 7.2식이 오른쪽에 있는 수치를 가져오면 2분의 밀크론 파이 PD가 됩니다. 자, 분할 원통 커플링. 분할 원통 커플링은 축지름이 보통 200mm까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볼트는 보통 6개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클램프 커플링이라고도 하며 긴 전동축구 연결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동력 토크가 작을 때는 볼트로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찰력으로서 축에 고정시킵니다. 토크가 매우 크므로 미끄럼키로 보완하여 사용하고요. 축을 중심으로 상하로 분해가 가능하고 축을 축방향으로 밀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축과 커플링 사이의 압력에 의해서 마찰력이 발생하고 이 마찰력으로 인해서 동력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볼트 인장열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축에 작용하는 접선력, 여기서 F인데 F는 즉 미리콘 Q가 되죠. 그 다음에 한 개의 볼트에 작용하는 하중을 Q1이라고 한다면, 이때 P는 즉 한쪽에 조이는 힘은 우리가 이제 볼트가
6개로 쪼이잖아요. 근데 양쪽에 그 지금 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그 축에 즉 조이는 힘은 2분의 반절이 돼요. 그래서 2분의 Z Q1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볼트 한 개 인장력은 시그마 t 나누기 면적이죠. 곱하기 면적. 즉 시그마 t 4분의 파이 d1 제곱이 돼요. 그래서 7.5씩이 되고요. 즉 여기서 이제 Z는 볼트 수를 말하고 d1은 볼트 골진을 의미한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죠. 회전 토크. 회전 토크는 T는 F 곱하기 2분의 T고, 다시 F는 아까 앞에서 미르콘 Q라고 했으니까 미르콘 Q 2분의 T. 다시 또 정리를 하면은 미르콘 파이 P 2분의 T가 되고요. 또 조금 전 앞에서 P는 또 2분의 Z Q1이니까 미르콘 파이 2분의 Z Q1 2분의 T가 되고, 또 앞에서 Q1은 시그마 T 곱하기 4분의 파이 D1 제곱이니까 7.6씩과 됩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또 해놨네요. 라지 P는 면화 P 곱하기 A 면적 DL이 되고, 그 다음에 F는 미르콘 P 파이 DL이 되고, 즉 이것은 다시 정리하면 미르콘 파이 P가 되므로 토크 T는 이제 F2분의 D에 2분의 미르콘 파이 PD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토크는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 중 밀리미터라면 우리 개수가 76200이죠. 그래서 76200 n분의 h가 되고, 만약에 또 이제 킬로와트인 경우에는 동력 킬로와트인 경우에는 97400이죠. 그래서 7.7씩 다시가 되고, 다시 이것이 뉴턴미터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앞에 개수가 7023.5죠. 그래서 7023.5 n분의 h가 되고, 만약에 또 이 동력이 킬로와트이면서 우리가 이제 계산값을 뉴턴으로 계산하면은 앞에 개수가 949가 되죠. 그래서 7.8-씩 됩니다. 그래서 이 식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볼트 수를 계산하는 방법. 축에 작용하는 비틀 모멘트를 이제 TS라고 하고, 전달 응력을 타우 S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비틀 모멘트 타우 S는 뭐 앞에 식 생략이 되죠. 우측에 있는 식 타우 S 곱하기 16 파이 D 3승이죠. 그 다음에 비틀 모멘트 T는 타우 ZP, 이것은 감마의 R분의 IP가 되고요. 그래서 IP는 추구 극단면 2차 모멘트 이고, ZP는 극단면 개수라고 합니다. 커플링이 전달할 수 있는 토크 T하고 축이 전달할 수 있는 토크 TS가 같다고 한다면은 볼트 수를 우리가 이제 짝수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우 S 앞에서 구한 16분의 파이 D 3승, 이것은 아래에 있는 식 16분의 파이 2분의 Z 시그마 T 4분의 파이 D1 제곱 2분의 D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Z은 이걸 정리하면은 7.90과 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지금 이제 기본적인 걸 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제 매 시간마다 간단한 그 레포트를 하나씩 나가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클러치에 대해서 뭐 간단히 한번 여러분들이 뭐 한 줄 정도로 좀 정리를 내려보고요. 그 다음에 머프 커플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좀 해보시죠. 그 다음에 예제 7-1의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풀지 말고 직접 풀이를 한번 수기로 적어서 나중에 과제물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그 2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